40대 여성분 모시고 피부 이야기 한번 해볼 거예요. 오늘 오신 모델분은 턱 쪽으로 증상이 좀 많이 안 좋으신 분이세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압출 순서상 이마 쪽부터 압출을 진행하니까요. 전체적인 증상이 많이 깨끗해 보이는데요. T존은 깨끗한데 U존에서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는 전형적인 성인 여드름 증상을 보이시는 모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왼쪽, 오른쪽 압출하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압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씨앗 크기가 아주 큰 타입은 아니실 거예요. 압출 들어가기 전에 여쭤봤을 때도 사실 여드름이 올라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었대요. 지금 보기에도 피부가 상당히 건조한 편이세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은 지성 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건성 피부 타입으로 보이고요. 그런 상황에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피지 분비량이 좀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피지 분비량은 많지 않은데 질환으로 인해서 국소적인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버린 타입,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 쪽은 그냥 자잘한 좁쌀 여드름 정도이죠. 전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하신 편이라서 오히려 이런 타입이시라면 사춘기 때도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지는 않으셨을 듯한 피부예요. 피지량이 조금 증가하는 시기에는 쉽게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는 있어서 사춘기 때 좁쌀 여드름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피부 타입은 그렇다고 절대적인 피지량이 많지는 않으니까 증상이 엄청 막 심하다거나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자잘하게 좀 있는 정도였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주 오래된 뭐 여드름 흉터라든지 이런 느낌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생기면서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거기에 화농성의 염증이 많이 생겨서 저희 한의원 압출 모델 지원해 주셨다고 하세요. 제가 여드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좁쌀 여드름이 올라오면 그게 무조건 염증이 된다 라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좁쌀 여드름이 생겼다가 그게 그대로 그냥 오돌토돌하게 피부에 있을 뿐이지 화농성의 염증은 전혀 안 생기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좁쌀 여드름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피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방산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지방산의 산화 자극이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유발하기도 하니까요. 좁쌀 여드름이 많이 생기면 그 좁쌀 여드름이 환홍이 되면서 피부가 상해서 염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도 일정 비율을 좀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 아주 많이 생기면 그것 중에 일부가 여드름이, 그러니까 화농성 여드름으로 변할 수 있는데 전부 다 변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모두 다 환홍이 되는 건 아니라서 염증이 올라올 때는 그 비율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보는 적정한 선은 10개 정도 생기면 그 중에 한두 개, 한 10%에서 20% 정도를 좁쌀 여드름이 많이 쌓여 있을 때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범위로 보고요. 만약에 그걸 넘어섰다라고 하면 그거는 피부가 너무 예민해져 있거나 아니면 피부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판단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 쪽은 염증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좁쌀 여드름이 많이 생겨서 염증이 올라왔다라고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관자놀이를 넘어서 그래도 본격적인 유존 부위로 접어드는 구레나룻 근처인데요. 벌써부터 좀 이마 쪽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 좀 보이시죠? 자잘하게 염증이 올라왔다 가라앉은 흔적들이 있고요. 아마 그래도 조금 손을 대신 것 같아요. 압출하셨던 것 같은 찰상성의 이런 자국들도 좀 있고, 염증 때문에 생긴 흔적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증상이 조금 안 좋아지는 곳에서 압출을 해도 염증이 아주 심해 보이지는 않으시죠? 염증이란다. 씨앗 자체의 크기가 아주 커 보이지는 않으시죠? 네.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피지가 좀 많은 분이었다면 이렇게 증상이 안 좋은 곳은 압출할 때 씨앗 크기가 매우 크고 그랬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피지량 자체는 아주 많은 분은 아니셔서 그래서 압출할 때 씨앗 크기가 크지는 않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이제 피부가 건조하다, 건성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계셔서 막 좀 찾아봤더니 피부가 건조하면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조금 하기는 하셨었대요. 피지량이 많아도 좁쌀 여드름은 생길 수 있고 피부가 건조해도 좁쌀 여드름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방금 압출한 부분들은 조금 염증이 있고 한 부분이죠. 좁쌀 여드름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피지 분비량이 실제로 많지는 않은지 한번 의심을 해보고 그게 아니고 피지 분비량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건조감이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좁쌀 여드름에 염증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라면 오히려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그 해당 국소 부위의 피지 분비량이 조금 더 증가한 건 아닌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춘기성 여드름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피지 분비량의 증가가 1번으로 나타나고요. 그로 인해서 좁쌀 여드름, 모공 안에 피지가 쌓여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게 쌓여있던 피지와 이 여드름, 그 좁쌀 여드름, 면포들이 점점 피부에 산화 자극을 줘서 피부가 그것 때문에 염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좁쌀 여드름과 염증이 이제 악화된 과정으로 본다면
성인 여드름에서는 오히려 뭔가 피부를 잘못 관리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피부 자극이 모낭염이라든지 이런 피부에 가벼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염증이 생겼을 때 염증 때문에 또 덩달아 염증이 생긴 주변으로 피부가 예민해지니까 그 부분이 국소적으로 피지 분비량이 증가되는 거예요. 피지는 피부를 보호하려는 보호막 성분이라서 피부가 예민해지면 해당 부분의 피지 분비량이 증가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약해지고 예민한 피부에 피지량이 늘어나 버리니까 화농성의 염증도 더 많아지고 좁쌀 여드름도 생기고 하는 순서로 피부가 악화되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베이스 기본이 되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얇고 이런 편이었다면 여드름 씨앗이 굉장히 작게 올라오면서 작은 좁쌀 여드름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지금 내원하신 환자분, 모델분 피부 상태가 딱 그렇게 된 게 아닌가를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이에요. 피부를 만져보면 타고난 피부 자체가 유분감이 많아 보이는 피부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뭔가 피지가 나와서 좁쌀 여드름을 만들어 놓은 거는 뚜렷하게 보이니까요. 이 피부에 이렇게 건조해 보이고 피지량도 많아 보이지 않는 피부에 왜 이렇게 피부에 피지가 쌓여서 좁쌀 여드름이 되어 있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피부는 단순히 좁쌀 여드름만 있는 건 아니고 이미 염증도 상당히 있고 지금 올라와 있는 염증들도 있고 한번 지나간 염증들도 꽤 있단 말이죠. 환웅이 됐다가 좀 가라앉은 부분들도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좀 상당히 전부터 염증이 올라왔다 가라앉았다 같은 자리에서 염증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염증 올라왔다가 가라앉았는데 바로 옆에서 또 염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진짜 내가 보고 있는 이 좁쌀 여드름 증상이 순수하게
미지와 건조감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이런 염증성의 문제들이 피부 상태를 악화시켜서 좁쌀 여드름이 더 심해진 거는 아닐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피부 상태입니다. 이분이 여드름이 악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본인이 피부관리실에서 주기적으로 압출을 좀 받으셨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압출을 받을 때 압출만 받고 특별히 다른 후처치를 거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진정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압출만 한동안 꾸준히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압출만 한동안 꾸준히 받아야 되겠다 생각할 정도로 그래도 한두 개씩은 뭔가 염증이 올라왔구나 라는 얘기니까요. 또 그래서 완전히 피부 상태가 전혀 문제가 없지는 않았다 라고 생각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한두 개 정도씩은 압축을 좀 해야 될 정도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그런 피부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 상태가 점점 더 나빠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염증도 늘어나고 좁쌀 여드름도 더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 건가? 하고 생각을 하셨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건조하면 좁쌀 여드름이 생긴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고 하면서도 계속 피부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피부 상태가 이제 진짜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수준까지 온 상황에서 이렇게 압출 모델을 신청해 주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앞서 제가 쭉 설명드렸던 얘기와 뭔가 좀 유사한 느낌을 좀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 시작이
막 피지가 많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좁쌀 여드름이 마구 생기고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뭔가 그냥 한두 개 정도 염증이 올라오고 트러블이 생기고 할 정도의 가벼운 피부 증상이 점점 뭔가 안 좋아지면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좁쌀 여드름이 점점 더 심해졌던 것도 피부가 예민해지면서 나타났던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좁쌀 여드름이 점점 더 심해지다가 화농성 여드름도 같이 심해지는 결과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된 거라고 보여지는 피부입니다. 성인 여드름에서 이런 순서, 이런 패턴을 보이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이게 여드름이란 게 단순 피지성의 그런 미용적인 걸로 보시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피부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뭔가 밸런스가 떨어지면서 피부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인 여드름 증상에서 흔히 보이는 악화 패턴이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순히 여드름 치료만 하겠다고 피지억제제만을 사용하려고 한다거나
피부가 예민해지고 염증이 올라오는 상황을 크게 고려를 안 하고 치료적인 접근을 한다면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압출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분 피부가 상당히 얇죠. 화면상으로도 그게 잘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기본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층인 각질층도 얇고 속피부 진피층도 아주 두꺼워 보이는 피부는 아닙니다. 피부가 얇고 약해서 상처가 나거나 손상을 입기 쉬운 피부예요. 그래서 압출할 때도 조심조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압출 씨앗이 상당히 작은 편이라서 천천히 조금 꼼꼼하게 봐가면서 압출을 하다 보니까 압출 시간은 상당히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염증은 거의 없고, 이쪽 부위에 압출하기 있다는 거는 꽤나 예민하게 봐서 압출해 주시는 분들 아니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냥 봐서는 거기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오른쪽 압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